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치매를 좀 언급해 드렸어요. 치매로 인해서 간병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치매에 대한 이야기들 좀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병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치매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듣기로는 김희아 전문가님, 가장 공포스러운 질병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질병보다도 치매 같은 경우는 장기간 간병을 요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큰 질병입니다. 그래서 짧게 끝나는 질병이 아니라 굉장히 길게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어떻게 보면 부담을 많이 주는 질병인데, 2017년도 대한민국 치매 현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10명 중 7분이 여성분이고 3분이 남성분이라는 저희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통계 상황이고요. 왜 여성분들이 치매에 많이 걸리냐? 앞서서 조석훈 전문가가 얘기했듯이 남성분들은 그 전에 암이나 뇌, 심장질환, 그리고 뭐 다른 상해, 뭐 자동차 사고로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지만은 여성분들은 더욱더 평균 수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 오래 살기 때문에 당연히 뇌나 이런 부분에 신경적으로 인해서 노화가 일어나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첫 번째 오는 게 바로 치매라는 질병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 한번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성분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바로 병원과 친하다는 이유라는 거죠. 병원을 자주 간다는 얘기입니다. 남성분들은 상대적으로 비뇨기과라는 병원을 그렇게 많이 가진 않지만 여성분들은 산부인과를 자주 가기 때문에, 또 산부인과 의사분들께서도 꼭 부인과 질환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의사분들은 거의 모든 의학 관련해서 먼저 다 배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이 여성의 평균 수명을 늘리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매에 걸리는 연령대가 조금씩 다른데, 지금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75세 이상 이후에 치매 환자가 거의 대다수라는 거죠. 그리고 85세 이상이 거의 38%,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연령대의 치매를 보시면은 우리가 치매보험 가입할 때 만기를 꼭 80세 만기가 아니라 90세, 100세 만기로 정해야 될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돌아가서 여성분들이 치매에 많이 걸리는 이유는 다른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여성분들 호르몬의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해서 폐경기가 오면은 뇌 노화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를 방치를 하게 되면은 초기 치매가 젊은 연령대 60세에서 70세 사이에 더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5, 60대, 70대 분들이 찾는 보험 중 하나가 바로 이 치매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치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좀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30대인데 저도 치매에 걸리면 어떡할까라는 그 무서움, 공포감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질병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치매가 있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공포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노인 나이가 들수록 질병들이 어떤 것들을 좀 걸리게 되는지, 질병 뭐 현황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통계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관련해서 우리나라 분들은 어떤 질병으로 많이 병원을 가는지 이 통계 자료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백내장 관련된 질병입니다. 백내장은 우리나라 또 수술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65세 이상 분들한테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가 바로 치매라는 거죠. 치매 우측으로 가시면은 1인당 진료비가 있으실 거예요. 진료비가 860만 원. 다른 질병보다도 굉장히 많은 진료비와 치료비를 요하는 질병이고요. 그 밑에 좀 보시면은 4위에 또 뇌경색증. 뇌경색은 다른 말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도 4위에 있고, 또 퇴행성으로 인해서 무릎 관절증도 있고, 척추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요추 골반골절과 이런 부분이 5, 6, 7위가 바로 우리가 노화로 인한 다 겪게 되는 질병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8위에 또 협심증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대 질환 얘기할 때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뇌혈관과 뭐 허혈성 심장 질환 준비하라는 부분이 바로 협심증과 뇌경색증,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대 질환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치료비가 더욱 더 많이 들어가고 장기간 동안 간병이 요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치매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치매 보험 그러니까 또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또 강조해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명이 길어진 만큼 질병들도 다양하게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치매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고 그리고 뭐 치료비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큰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치매보험 신규 가입 건수가 상반기에만 136만 건에 달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독형 상품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또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아 전문가님, 단독형 상품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치매 보험으로만 구성할 수 있는 게 이 단독형 상품인데 과거의 치매 보험 같은 경우는 중증 치매만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특약으로만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갱신형이나 5년 갱신형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한 가장 큰 단점은 보험사 해석에 의해서 치매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2018년도 이전에 치매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0.4%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보험사가 약관 해석에 따라서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거의 못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18년도 이후에 나온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치매보험을 초기 치매부터 점점점 세분화하면서 계속해서 보상금을 이어가고 또한 의사의 진단으로 의해서만 치매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의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치매보험은 조금 더 과거의 치매보험보다도 보험금 수령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기 치매, 경증 치매 CDR 척도 1점일 때도 보상이 가능한 치매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보험 가입했었을 때 치매와 관련된 부분을 특약으로 작게나마 준비했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몸집을 좀 더 키워서 치매만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는 보험들이 이렇게 탄생했다라고 합니다. 놓쳤던 분들 그리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 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단독형 치매 보험 엄선된 플랜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치매보험은 40대 이상 분들만 준비가 가능합니다. 뭐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치매보험 준비하실 필요가 없고요. 차라리 다른 뭐 암이나 뇌 심장이나 이런 건강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0세 분들까지 준비가 가능하고 치매보험을 이제 가입할 때 두 가지의 보험 가입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형 보험과 무해지 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형 보험은 지금까지 가입하셨던 그냥 일반형의 보험 구조이지만은 무해지 상품 같은 경우는 월납보험료를 약 20%에서 30% 할인해 드리는 대신 납입 기간 중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년 납 100세 만기를 선택을 하시면은 납입하는 20년 동안에 보험을 해지하면 환급금이 아예 없다라는 게 바로 무해지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진단금 관련해서는 초기 치매, 처음 걸리는 치매를 초기 치매 경도 CDR 척도 1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500만 원을 보상하고 있고요. 치매는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질병이죠. 그래서 중등도 2점이 됐을 때 또 1,50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고 마지막 이제 중증일 때 뭐 우리 자녀도 못 알아보고 그다음에 내가 방금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안 했다. 뭐 이런 경우가 바로 중증 3점입니다. CDR 척도 3점인데 이때 됐을 때 3천만 원을 또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특약으로 뭐 파킨슨 질병이나 알츠하이머성 치매 이런 부분을 추가로 넣으실 수 있고 아예 안 넣으셔도 가능하고요. 이 마지막 납입 면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판매하고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치매보험은 모두 다 중증,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때 납입 면제가 발생을 합니다. 납입 면제는 보험금을 납입 안 하고 남아있는 보장을 그대로 보장받는 게 납입 면제인데 지금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치매보험은 2점일 때 납입 면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초기 치매, 그 다음에 중등도 2점이 됐을 때, 2점이 됐을 때는 일상생활이 아직까지는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납입 면제는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게 더욱더 유리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한 뉴스 기사가 있는데 파킨슨 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치매랑 굉장히 밀접한 질병 중 한 가지입니다. 파킨슨 병은 뇌 신경세포 퇴행성으로 인해서 손, 팔이 이렇게 떨리는 걸 파킨슨 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임상실험에 성공했다는 한인 김광수 교수님의 자료인데
지금 파킨슨병이 어떻게 보면은 조만간에 완치가 가능할 거라고 의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더 활용을 하면은 바로 이 치매에 관련된 부분까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거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치매 보험을 다 없애버릴 겁니다. 그 전까지는 치매에 관련해서 정복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원인을 알 수가 없었고요. 원인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는 치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료계에서 계속해서 진화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진화된 부분을 우리가 의료 서비스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치매보험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정말 간편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거는 1년 이내에 치매나 경도 이상 인지기능장애. 이 경도 이상 인지기능장애라는 부분은 내가 치매가 온 것 같아. 그래서 병원을 가셔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경도 이상 인지기능장애다. 치매 검사를 해보셨냐, 안 해보셨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는 거는 5년 이내에 뇌질환, 심장질환, 치매 또는 경도 이상 인지기능장애 있는데 뇌질환은 어떻게 보면 치매랑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라서 뇌졸중이나 뇌출혈, 뇌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준비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장질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단독으로 치매보험을 준비할 게 아니라 유병자 보험 준비할 수 있는 325 간편심사보험으로 준비하시면 충분히 치매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뇌질환이라면 당연히 치매라는 질병도 포함이 될 거고요. 뇌졸중, 뇌출혈 이 부분만 없으시면 암이나 심장질환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질환 디스크, 간암, 폐암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뇌질환만 아니면 치매보험은 모든 분들이 다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치매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아주 깊게 들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좋은 소식도 좀 들려오는 것 같아요. 파킨슨병과 관련된 임상이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다. 곧 이는 이제 치매 치료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아주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아직은 좀 먼 이야기지만은 반가운 소식들을 우리가 또 안고 치매 보험을 미리미리 잘 준비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이 치매 보험 안에서 이제 중증이냐 또 경증이냐 따라서도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적으로 다른지 우리가 이런 단계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조석훈 전문가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작년에 130만 건 이상 가입해서 총 한 500만 건의 이상의 치매보험을 가입했는데 정말 그중에 우리가 올바르게 가입한 치매보험은 몇 건이나 될까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했다가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손해보고 해지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경증 치매보험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을 마치 적금처럼 환급금이 많으니까 해서 판매된 것도 많고요. 중증에서 사망시까지 100만 원씩 준다라는 거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현혹돼서 여전히 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그런 것들 이제 버릴 때가 됐습니다. 치매보험은 기준이 이 경증에 치중돼야 되는 거예요. 경증과 중증도에. 제가 잠시 뒤에 CDR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바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영화 주인공이 갑자기 남자친구라든가 아니면 우리 가족들을 막 기억 못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서서히 기억 못하잖아요. 서서히. 그러면 우리가 이 경증 중증도 때 그래도 보장을 좀 더 타 회사들보다 많이 받아서 치료를 그래도 조금 완치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도 1점과 2점일 때 보장이 얼마인가 그리고 혜택들이 2점일 때 있는 것들이 있는지가 우리 그 수많은 치매보험 중에서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CDR 1점부터 5점까지가 있어요. 5점이 이제 가장 안 좋은 상태가 되겠죠. 1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깜빡깜빡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조리하다가 불 끄는 것을 잊어버리고라든가 아니면 핸드폰을 어디다 놨는지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는데 막 핸드폰을 찾고 있어요. 그죠? 리모컨을 손에 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됐을 때 CDR 1점으로 해서 치매 경도 증상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진단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점, 2점일 때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3점, 4점, 5점에 보장이 초점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3점, 4점, 5점은 이제
식사, 세수, 옷 입기 이런 것들을 누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지하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럼 2점일 때 볼게요. 2점일 때 돈 계산이 서툴고 이제 가전제품 조작이 좀 이제 어눌하게 됐어요. 하지만 집안일은 가능하고요. 외견상으로도 집 밖에서 활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1점, 2점일 때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3점일 때 이렇게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1점, 2점일 때 진단금과 그리고 2점일 때도 납입 면제가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그런 혜택이 되는 회사의 플랜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DR 척도라는 게 있다라고 해요. 이제 1점, 2점, 3점, 뭐 이렇게 4점, 5점 이렇게 나뉘어주는 척도가 있는데, 자, 그에 따라서 보험사에서도 보상해주는 범위들이 좀 다르다라고 하니까 이 시간 통해서도 이 부분도 좀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조석근 전문가님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 경증 같은 경우에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가 있는데 손해보험사는 아까 CDR 1점 기억나시죠? 이렇게 요리하다가 잠깐 깜빡깜빡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손해보험사는 최대 500만 원을 줘요. 이게 1000만 원이었다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500만 원이 최대고요. 생명보험사는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중증도가 이제 2점인 상황이거든요. 2점. 2점일 때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역시 뭐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3점일 때 누군가 도와줘야지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손해보험사는 보통 이렇게 목돈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100만 원씩, 50만 원씩, 뭐 30만 원씩 사망시까지 그리고 뭐 몇 년 안에 사망하게 되면 최소 10년을 보증해 주겠다. 뭐 이런 형태의 보증을 받고 있고요. 납입 면제, 즉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을 때가 2점, 그리고 여기는 이제 3점이 되는 거죠. 돈 계산이 서툴고 리모컨 조작이 어려워졌을 때 보험료를 이제 그만 내라는 거예요. 우리 보험료 얼마나 동안 냅니까? 15년, 20년, 30년 내잖아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보험료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CDR 3점이 되면 큰 목돈으로 가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혜택들이 있고요. 근데 이 CDR 2점 때 납입 면제되는 회사가 전 보험사 중에 이 플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환급률은 둘 다 원금 이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좀 비싸고요. 좀 저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치매보험 가입하기 전에 뭐 잠시 뒤에 설명할 수 있겠지만 치매보험료가 상승하기 전에 57년생이신데 3만 원대 후반에 가입했어요. 아마 지금은 4만 원 이상이 될 텐데 이렇게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차이점이 있는데 저는 뭐 전문가마다 차이점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손해보험사의 치매보험을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험사마다 보상하는 범위나 보험료가 또 다르네요. 이 부분들. 지금 치매보험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험료는 좀 어떨까요? 조석근 전문가님? 네, 그래서 경도 치매 진단비 이게 1,000만 원이었었는데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게 너네 이렇게 해다가는 해서 문 닫는다. 이렇게 너무나 손해율이 크다. 그래서 500만 원으로 낮춰진 부분이 되겠고요. 납입 면제 있는 플랜 유일한 플랜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까지 되지만 우선 기본 플랜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다른 특약들도 넣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기본 플랜으로 했을 때 50세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4만 5천 원, 우리 55세 5만 1천 원, 60세 5만 9천 원. 여성분들은 이렇게 3만 원대로 기본 플랜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치매보험 가입하신 분들 한번 매월 월보험료 얼마나 넣고 있는지 한번 지금 통장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진단비 기준으로 했을 때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데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이 내신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적립보험료라든가 아니면 내가 중증에 맞춰져 있는 건 아닌가 한번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환급률이 이렇게 원금보다는 조금 더 납입이 끝나는 시점이죠.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 원금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60세 여성분들만 조금 더 원금보다는 적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57년생이신데 그러니까 보험료가 이번 4월에 인상됐잖아요. 인상되기 전에는 3만 원 후반대에 가입했지만 지금 한 4만 원 초반 정도, 3만 원 후반에서 4만 원 몇천 원에서
10,000원 정도 이렇게 상승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본인 나이대에 어느 정도 보험료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치매 보험 안에서는 이제 환급률도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거 꼭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끝으로 치매 보험 관련된 문의들도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이야기까지 좀 짚고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훈 전문가님, 가족력이 있어도 치매 보험 가입이 되냐라는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까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가족력은 사실 지금 보험 가입하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아까 김희연 전문가가 얘기했던 1년 이내에 치매 관련된 진단이 있었는지, 5년 이내에 뇌질환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만 있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